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속속들이 내면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시간이죠. 오늘은 솔로에타라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증권부 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솔로에타.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짚고 갈까요? 네, 그 스마트폰에는 카메라부터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 패널 등 수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솔로에타라는 회사는 이 스마트폰 내에서도 전자파를 차단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솔로에타는 뭐 국내 점유율이 한 30~40% 정도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 보시는 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인데 직접 방문해 봤는데 현장 영상 보시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제품이 생산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 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솔로에타 기술연구소 민의홍 부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네. 하셨을 텐데요.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같은 그런 회로나 IC 칩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이즈가 다른 칩이라든지 다른 회로에 영향을 줘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저희 소재를 통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차단을 해서 그러한 오작동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열을 잘 전도를 해서 포화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방열 기능을 하는 여러 소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다른 제품들은 저희가 섬유나 아니면 폼 같은 소재에 비도체 소재에 저희가 도금을 해서 도체화를 하고 그러한 소재들이 어디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기능성 테이프 및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전자파만 차단한다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쉬운 기술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냥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순한 기술인가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생각보다는 복잡한 기술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자파 차폐 소재의 이제 중요 포인트는 도체화와 부착인데요. 네. 이제 구리와 섬유 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 등 여러 가지 소재로 이 차폐 소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전자파 차단에는 이제 전자파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 등이 있는데, 네.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고, 보시는 게 이제 구리와 아크릴 등의 저 소재들인데, 이제 각 고객사가 그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그에 알맞는 네. 그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테이프의 부착도 또 중요한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차폐 소재가 부품에 얼마나 잘 붙는지 보시는 영상이 이제 부착도를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부착도가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어렵네요. 네, 그 사이 지점을 좀 찾아야 되는 그게 좀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솔로에타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 개발에서 이제 생산까지 독자 설계 방식의 라인을 갖췄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한 번에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좀 그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그 수량들을 제때제때 납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자 설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솔로에타는 지난 2009년부터 애플에 그 제품 공급을 해오고 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제품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로에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솔로에타 키워드. 항상 허윤영 기자는 좀 창의적인 키워드를 꼽아주시는데, 오늘은 반성문입니다. 뭘 반성하고 있을까요? 그 솔로에타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2015년만 해도 2년 전이죠. 매출액 700억 원, 순이익 94억 원 정도를 기록했던 회사인데, 적자로 돌아선 만큼 회사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이제 좀 충격이 컸을 그쵸. 텐데요. 그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의 갤노트. 발화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됐다는 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경쟁 격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점도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당장 이제 중국의 부품 회사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로 그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도록 애초에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솔로에타에는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파 소재가 들어갈 룸이 좀 좀 설 여지가. 자리가 주는. 그쵸,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이라는 키워드를 꺼낸 이유는 사실 뭐, 시장 경쟁이 심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회사 역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장 상황을 잘못 봤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적자를 기록한 그 2016년 이후 1년 가까이 품질 개선과 이제 신제품 개발, 고객사와 양산성 확대 등의 노력을 거쳐서 올해 3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턴어라운드. 하나잖아요. 네. 그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11억 3,6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출한 그 중국 시장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유춘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흑자가로 전환된 거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어떤 개발,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산성을 확보를 통한 제조 원가를 경쟁력 있게 우리가 갖췄다.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가 저는 원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산이 솔레타를 인수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거는 올해가 원년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품의 사용하는 범위를 굉장히 다양하게 넓힐 거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반성문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올해 3분기 턴어라운드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길 한번 저희 기대해 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애증. 역시 은영 기자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게 창의적인가요? 네, 괜찮은데요. 진짜요? 기업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가 쉽지 않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애증이란 키워드는 뭐 수많은 기업이 그러겠지만 솔로에타가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감정이 네. 이러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꼽아온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솔로에타에게 중국 시장은 경쟁 심화가 촉발되면서 수익성에 좀 영향을 끼치는 시장인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이제 중국 스마트폰의 이제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부품 회사들의 회사들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업체들과의 좀 경쟁이 심화된 측면이 있었고 올해 3분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중국 고객사의 확보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부분도 바로 중국 시장 공략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의 추격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중국은 놓칠 수 없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객사를 확보해서 앞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애증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열어보시죠. 분기점. 요거는 좀 대충 느낌이 오네요. 분기점. 어떤 네. 취지이실지. 그래서 사실 아이폰 X와 갤럭시 S8이 좀 올해 나온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잖아요. 네. 이 두 스마트폰의 공통점을 꼽자면 바로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OLED는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그 영역인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내 플렉서블 OLED의 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2015년에 2%에 불과했던 이 플렉서블 OLED 침투율이 올해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오신 것처럼 이제 12, 16, 그쵸, 네. 19. 2020년까지는 이제 19%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LCD가 지는 해라면 이제 OLED가 뜨는 해. 그게 올해부터 조금 접침투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솔로에타가 활발하게 공략하고 있는 부분도 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폐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화웨이에 좀 제품 공급을 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관련해서 유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중국 고객은 지금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양하게 지금 확장하는 거를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한에 갔다 왔고, 그래서, 이런 휴대폰, 직접 제조업체 말고도 우리가 직접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 OLED 쪽에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면 가시적으로
우리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거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 전자파 차폐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래서 TV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그리고 군수의 안테나,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등이 있는데 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솔로에타가 다산그룹의 계열사인 DMC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DMC는 현대와 기아, GM 등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업력이 한 40년 정도 된 회사고요. 솔로에타는 이 DMC와 함께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과 카메라 시스템 등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현재 DMC 대표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이제 좀 솔로에타를 키워라라는 좀 특명을 받고 이제 올해 2월에 솔로에타의 신임 대표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는 2012년 적자를 내던 이 DMC를 2015년에 40억 원이라는 좀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키우면서 좀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이 솔로에타를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LED죠. 직접 패널 제조사에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영업이 돼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에 어차피 전자제품이라고 하지만 OLED 패널이나 휴대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넓다. 군수의 뭐 안테나 쪽이나 그다음에 아까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쪽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부터 성과를 발휘할 거다. 네, 오늘 솔로에타 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또 흑자로 돌아선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하면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업탐탐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